반역과 혁명은 생존이라는 하나의 칼입니다. 권력자는 손잡이를 쥐고 민중은 칼날을 쥐었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칼을 뺏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희생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혁명이라는 어휘에 대해 부정적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박정희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혁명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실패를 읽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 이희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엄청 두꺼운 책을 들고 오셨는데. 예. 뭐 두껍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봉준에 대한 책을 고른 거는 예. 뭐 요즘에 동학에 관련돼서 뭐 주목할 만한 뭐 행사라든가 일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이런 사태에 이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던져주는 시사가 상당히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워낙 혼란스럽기도 하고 중심도 없고 좌절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시대의 전봉준. 그러니까 좌절을 느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급 인사들이 말로는 누구나 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진짜로 힘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안 보일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급 인사라는 사람들이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났을 때 자기 생색만 내려 그러지 실제로 거기서 사람을 구한다던가 그 이후에 수습을 한다던가 할 때 책임 있는 행동은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네, 뭐 라면 먹은 사람도 있고 기념사진 찍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뭐. 그거 하다 못해가지고 왜 조문계까지 위장을 해서 와야 됩니까? 그런 일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있었다고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는 적당히 눈가림만 하고 결국은 자기 생색내고 자기 챙길 것만 챙기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만 위해서.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따지고 보면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 협력업체들의 관계도 있고 뭐 이제 복잡하죠. 거기는 그 뭐랄까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또 과정 문제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 목숨이 걸린 것도 지들끼리만 살아나오자는 거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게 선장이든 하나의 조그마한 지역의 지도자든 국가의 지도자든 간에 자기가 앉아있는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에서.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근본적인 비극이죠. 그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 말대로 힘없는 사람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자리에 가까운 사람들 패거리들 챙겨 먹는 것만 신경 쓴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이분이 걸어온 인생은 진짜로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왜 선택을 했는지는 두 번째 치더라도 결국은 그걸 선택한 사람이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뭐 대원군의 식객으로 있었으니까 뭐 정치에 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생활 조금 하다가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서당 훈장으로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동학군의 지도자가 됐느냐.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하다고 나서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거죠. 그냥 편안하게 훈장으로서 생활하고 있던 중에 사실 그 지역에 이 조방갑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인물로 부각이 됩니다만은 그 당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물세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백성들한테 일을 벌인다고 해놓고서
일을 벌인 비용 다 뒤집어 씌우지. 세금 한번 걷어내는 거 가지고 무효라고 또 한 번 걷어가지. 하다못해 자기 아버지 송독비 세우겠다고 그 비용까지 백성들한테 걷어가는. 이 부정부패도 상당히 좀 심했다 그럽니다. 물론 이걸 변명해 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해 주려는 게 뭐냐면 예. 그 당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병갑이라는 사람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당시 그 지방 관할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그럽니다. 아, 정부 조직에도 문제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에서 지방 관할을 예. 그 관리를 하는데 예. 요즘식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예. 요즘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쓰게 한다든가 지방세로 쓰죠. 뭐 아니면 뭐 자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아. 알아서 너희들이 자 수렴 걷어가지고 예. 써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있어서는 완벽한 지방자치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각자 알아서 좋게 말해서 살아야 자치지만은 예. 뭐 냉정하게 말하면 아예 책임을 안 져주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지방세를 거두면은 그 거둔 걸 가지고 거둔 시점하고 중앙으로 보내는 시점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사이에 거둔 돈 가지고 돈놀이를 한답니다. 이자놀이를 네, 하고. 그래서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관할 예산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법이었나요, 그게? 용인해 주는 거죠. 그 용인해 당시에는 이제 뭐 묵인이 성문법이 아니니까 예. 그 묵인을 해주는데 이제 여기서 사고가 나기 쉽다는 겁니다. 빌려주면 누구한테 빌려주겠어요.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거는 자본이 필요한 장사꾼들한테 빌려주는데 네. 장사가 잘 돼서 이자 원금 갚아주면 괜찮은데 망할 수 장사가 안 있겠죠. 돼서 이제 예. 돈을 띄는 날이면 예. 이건 이제 횡령이 돼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 띄면은 결국은 매원할 때가 이제 백성들밖에 없다. 백성들한테 막 쥐어 짜서 그거를 또 메운다. 이런 사고가 터지는 일이 많았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개인의 탐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예. 이거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자기 아버지 송덕비 세운다고 돈 걷어갈 건 뭐 그런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느냐는 예.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개인적인 탐악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백성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앵기는 거죠. 아, 걷어서 다시 교부금으로 막 이렇게 내려주고 해서 균형 발전에 대한 개념까지는 없었을 때였나 보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예. 보면은 그 나라 그 당시 국가라는 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우리가 관리하고 먹여 살리고 끌고 나가야 될 존재라기보다도 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바치는 존재. 빨리 좀 받쳐라. 심하게 말하면 뜯어먹는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덜 뜯어먹으면 고마워해야 되는. 아. 그러니까 세금을 덜 가져가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세금을 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런 마인드가 깊습니다. 우습게 얘기하면 수익권이라고 했죠. 네. 국민이 국가에다가 나에게 이익을 주도록끔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글쎄, 그거야말로 진짜 1900년 정도 돼서. 1900년에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바이마르예요.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그 수익권을 최초로 수익권을 인정해 준 헌법이라고. 그로부터도 한 20여 년이 또 더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게 아예 통치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좀 최근에 겪은 일로 예.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인성교육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뭐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사람들 머릿속 자체가 너무 썩어 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인성교육은 정말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요즘 이 주변에 저도 교육계에 있으니까 교육계에서도 그런 학술 행사 많이 벌려요. 근데 그런 데 중에 하나 갔다가 좀 깼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발표자가 그것도 청년위함인가 이런 조직의 위원장인가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 근데 발표를 하는데 예. 처음에는 사람들의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 예.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건 맞는 말이죠. 요즘에 뭐 기업도 그런 사람 원한다 예, 그러고 예. 그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 결론은 뭐라고 내리냐면은 예. 서당에서 매 때리는 장면을 올려주더라고요. 김홍도의 풍속도를 올렸나 보죠. 풍속도가 아니라 그냥 종아리 치는 장면을 올리고 나서 예. 요즘 애들을 교육시킬 때는 때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이들 때리면서 키웠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성교육이
유치원생들 인성교육이 아니라 대학생 인성교육이었어요. 대학의 교육 뭐 설마 때리자고까지야 했을까요? 근데 정신병자가 그걸 아니면 보여주더라고요. 그 지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는데 대학생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한다는 걸 더군다나 앞에다 창의적 얘기를 그렇게 하고 예. 또 기업체에서도 창의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원한다는 얘기를 실컷 해놓고 나중에 애들한테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이게 뭔지 황당하더라고요. 창의력을 때려서라도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창의력 얘기를 하고 인성 얘기를 하면서도 네. 그 보는 시점이 위에서 보는 시점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인성을 가져라는 얘기니까 때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때려서라도 니들은 내가 봐서 이런 게 그렇지. 부족하니까. 요즘 애들이 좀 네. 뭐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사람들은. 네. 근데 싸가지가 없으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치자는 발상을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뭐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그걸 인원했지만은 옛날부터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보면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말세라는 소리 나와요. 공자님도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있는 세대 갈등이고 예. 그러면 그런 게 과연 요즘 시대에 때려서 인성을 가르치는 게 이게 요즘 시대에 맞는 얘기냐. 의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더군다나 기업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다고 뭐 몰아갔던 그 기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업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네. 그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그 기업 종업원들이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다뤘는지도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그조차도 또 비정규직이죠.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건 하청으로 정규직이건 하고. 간에 아니 저도 이제 그 기업에서 일했던 뭐 동생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상당히 좀 웃지 못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함부로 욕을 못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먹여 살리는 게 있으니까 다 갈아엎자는 얘기는 차마 못하는 것뿐이지 이율배반적인 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들 그 비인간적으로라도 교육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인간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 뭐 기업 경영에서 그럴 수 있다고 눈을 감아주자 이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전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대학에서까지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자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네. 인성교육을 하는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세월호 사건 들으면서 예. 아니 언제 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죽었습니까? 오히려 배 흔들릴까 봐 협력해 주는 사람 잔뜩 죽인 이 사태를 눈으로 보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의심스러워서 손들고 좀 몇 마디 좀 싫은 질문을 했는데 예. 그게 거기서 제가 화합을 해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 소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더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토론도 할 줄 모르는 분이네요, 그러면. 아니 토론보다 아예 거기 네. 관리하는 사람이 질문 자체를 반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그걸 또 뭐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받아들이면 뭐. 그 반론 자체를 좀 시간 없다고 끊는 건 항상 일반적인 수법이니까 예. 질문이 이상하게 매도되는 것도 좀 그날은 기분이 좀 그랬고. 근데 그런 게 뭐냐면은 아니 이런 얘기들이 인성을 얘기한 데는 위에서 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는 아래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서로 협조를 해나가면서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협조해 나가는 인성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 왜 폭력이 나오고 뭐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 같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전봉준의 시각은 다르다. 시각이 아니라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행동 그러니까 자체도. 이게 저는 예, 오늘 예. 비교해줘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이라는 분이 네. 왜 동아권 지도자가 됐느냐.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도자들처럼 사건이 나선 다음에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한 꼴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 권위를 믿어요. 우리나라 국가 조직이 있고 돌아가는 체제 시스템이 있는데
저거 군수한 놈 나쁜 놈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호소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호소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 백성들은 까막눈이잖아요. 오히려 그거 믿고서 더 그런 거겠지만 그럼 호소문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장 노릇을 하는 전봉준 선생한테 간 겁니다. 우리 얘기를 글로 좀 써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네. 근데 그거 사실 지식인이면 알거든요. 아까 제가 그런 사소한 질문하는 것도 거기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그렇게 시덥지 않게 보는데 당장 군수가 이런 부정을 저질렀어야 하고 올리면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꼴 같지 않게 보겠어요. 꼴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목숨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써줬어요. 예. 써주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된 겁니다. 억울한 사정 써줘가지고 대답이 없으면 다시 써줘야 되고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지식인이 아니면 못 해주거든요. 근데 전봉준 선생 같은 지식인이 아니면은 과연 누가 그런 일에 나섰겠느냐. 솔직히 용감한 척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이런 일에 나서서 피해를 보겠다 싶으면 솔직히 우리 주변에 있는 지식인들이 그렇게 나서겠느냐 할 때 회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먹물은 비겁하다고 말하듯이.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질문을 했을 때도 그렇게 썰렁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괜히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괜히 핑계김에 일 있다고 나가가지고 1시간쯤 돼 다 끝날 때쯤에 들어와야 되고 이러는 분위기에서 그건 뭐 얼굴 안 보면 되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되는데 권력 있는 관에다가 부정 있어.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용기일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됐든지 청와대가 됐든 어디 이렇게 직언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권력 있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예. 매도하기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도 매도하기 쉽더라고요. 어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진짜. 얼마 전에 들은 예. 게 처음에는 뭐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 잠수하는 걸 막았다고 인터뷰한 사람을 잡아가뒀잖아요. 헛소문 했. 유언비어 유포했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라고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지상파 방송사서부터 다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권력기관이 나서서 그렇게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나마 그거는 사소한 일로 밝혀졌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죠. 사실 이런 식이라면은 뭐가 거짓말이 됐는지 정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을 전혀 지금 못 찾는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손에 쥐고 있다가 놓치면 이제 뭐 뻘에 박혔을 수도 있고 선실에 그 막 오만 집기에 묻혔을 수도 있지만 주머니에 넣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핸드폰을 못 찾는다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죠. 근데 이게 100년 전에 전봉준 선생도 비슷하게 당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호소를 하는데도 저 위에서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당장 백성들은 죽겠는데 믿고 올린 권력기관에서는 답이 없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점점 지도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울한 사정을 보고 말로 여러 번 해봤는데 말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이 반란의 수괴라는 오명을 각오를 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억울했으니까 웬만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관할을 점령할 수 있을 정도로 일어나기가 힘든데 농민군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농민군이 됐는데 처음에 이 고부군수를 쫓아낼 수 있을 정도의 폭동이 일어나고 그거를 통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 앞장을 섰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조선 정부가 처리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이 정도 난리가 났으면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때 뒤늦게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한 척 물어는 봤는데 여기서 내막을 알고 보면 더 절망감 들죠. 그 상황을 보는 사람도 절망감이 드는데 그걸 당했던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적당히 처음에는 이 고부군수부터 조분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척 했는데 나중에 안핵사라는 인간이 딱 내려와가지고 하는 짓이 이때 주동했던 놈 잡아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 처벌에 나섰거든요. 그럼 억울해서 나섰는데 그럼 억울한 거 만든 놈 처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호소를 냈을 때는 들어주지도 않는 인간들이 하도 안 들어주니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나쁜 놈 그 처단하고 관아도 점령하고 그랬는데 그걸 또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현행법 위반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논리라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적용되는 거냐는 회의를 안 가지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런 식으로 끝날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그 당시 농민들한테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농민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모여야 뭐가 되죠. 그 모이면은 그 반란수계인데 예.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없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해서 생색내려고 끼어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자기가 빠지면 도저히 이건 안 되겠거든요. 이 농민들이 억울하다고 호소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적당히 사회라든가 이거 조직이라든가 이거 생각 없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도 그거를 적정하게 조직하고 통제하고 이 상황을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끌어갈 수 예, 있는 예. 그런 파워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전봉준 선생은 그걸 한 거죠. 요즘은 없는 인물, 찾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요즘은 없는 인물 아닐까 싶어요. 없는 인물보다 어떻게 보면 좀 조직적으로 멸종을 시키고 있는 인물. 더 무서운 말씀이시네.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멸종시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 경험을 봐도 싹을 그래요. 잘라버리는. 저는 전봉준 선생에 비하면 용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뭐 애들 때리라는 얘기를, 그것도 대학생 인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볼멘 소리 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분위기라면은 이거는 이 조직 썩었다, 부정 색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론 저도 젊은 시절에 철없는 소리 하다가 요즘에는 포기를 하고 안 합니다만은 나중에 좀 더 불편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네. 너무나 전문가 그룹들도 권력 잡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까지도 요즘엔 그 지식 이용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해먹는 데만 눈이 벌게져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건데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오히려 전봉준 선생 같은 캐릭터에 주목을 하고 싶어지죠. 예.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뭐 저 개인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더 절실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게,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왜 그러면 좀 탄탄한 자립과 지속 가능한 언론을 못 만들어 놨을까. 저는 그게 정말 속이 터져요. 지금 TV 방송 하나가 진보 방송이라면 말이 우습지만 제대로 방송을 하는 언론이 하나 좀 있었으면 이 지경이니까 텔레비를 볼 게 없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식민사회 예, 얘기할 예. 때도 그랬고 뭐 기득권층 얘기 다른 문제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기회를 잡았을 때 오버하지 말자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 사고를 해가지고 하나 예, 꼬투리 예. 잡혀버리면은 그게 힘 있는 쪽에는 그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빌미가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조선시대의 그 양반 계층이 근현대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바이마르 헌법 이전에는 국가에 대한 개념이 조차 없었다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국가에 예. 백성, 힘없는 밑에 예. 백성들이라고 해도 좋고 민중이라고 예. 해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봉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정말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예, 예. 네가 그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조직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건사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올려놨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잘나서 올라가 있고 내가 잘나서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조직의 사람들은 희생돼도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세월호 현장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 도망가는데 이게 구조받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못 나오게 했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들 정말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정말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송이니까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예. 참을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 이 캐릭터는 예. 사실 뭐
자꾸 강조하긴 못합니다만은 이런 캐릭터 얘기를 해줘야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다고 하지만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점에 그런 전봉준이라는 캐릭터. 그래서 이 캐릭터를 골랐습니다. 예, 봉준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노할 일도 생길 것도 같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 또 나는 각 개인들 힘없는 개인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책을 통해서. 네, 이 책은 차분하게 이 전봉준 선생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지만은 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도 그냥 일대기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자 스스로 느껴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오늘 봉준이 온다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봉준을 승리한 패배자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면 패배한 승리자가 더 맞겠네요. 우리 근현대사에 뭐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물론이고 백범 선생도 농민군 소년 장수였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봉준은 승리한 게 맞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전봉준 같이 혁명을 일으킬 일은 없겠지만 일상의 혁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우리들 누구도 전봉준이 아니지만 일상에 또 그렇게 끌려다닐 일도 아닙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그 MB 때 국사편찬위원회가 이한열 열사 사진 뺀다고 그랬었죠.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그때 이한열 열사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지금 뇌경색에 시달리면서도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이상호 기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배은심 여사가 그 이제 이한열 열사 어머니시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사진 빼려면 빼라. 대신 우리 아들 살려내라. 세월호 비극도 같이 보입니다. 진실을 감출 거면은 애들 다 살려내고 실종자들 다 찾아내고 배도 똑바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자꾸 속이고 그러지 말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권 안보하고 구조 작업은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부가 유언비어의 진원입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